네, 업종 분석과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터주와 콘텐츠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엔터주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 최근에 이렇게 엔터주 강세인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예.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 새로운 이벤트들, 예를 들면 신인이 데뷔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 아티스트의 놀라운 성과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엔터주 자체가 계속 투자 심리가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추세 계속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네. 그래도 너무 상반기 때 이제 평균 엔터 4사의 주가 수익률이 한 70% 이상이 맞아요.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합리적인 조정 구간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엔터 자체에서 기대하실 수 있는 모멘텀들 이런 그 이제 메가 IP라고 하죠. 이런 예. 가수들의 이벤트들이 지금 2분기, 3분기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실적을 확인해 보시고 계속 이런 훈풍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예, 뭐 역시나 많이 오른 만큼 그래도 이제 상반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뭐 엔터즈 가운데 대형 3사 뭐 다 잘 나가긴 하지만 크게 돋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JYP입니다. 어느덧 이제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왔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어디까지 보시나요?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뭐 많이 있지만 크게 2개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기대를 단기에 나올 만한 이벤트로는 그 A2K라는 미국 예. 걸그룹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뭐 실적상에서도 지금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제 최근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 스테디움을 이제 전석 매진을 시키면서 미국에서 9번째로 이 소파이 스테디움을 매진시킨 아티스트에 등극하면서 실적상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세 좀 더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뭐 엔터주 가운데 JYP 알아봤고요. 콘텐츠주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콘텐츠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다양한 드라마라든지 영화 흥행을 하고 있는데 흥행한 것과는 다르게 또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콘텐츠 대표적으로 미디어 이런 제작사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업황 자체가 TV 광고 자체도 좋지 않았었고 예.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미국 자회사들의 경우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사실 콘텐츠 주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제작사의 좀 극단적인 턴어라운드가 극단적인 턴어라운드가 이제 좀 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 주가 엔터 대비해서는 조금 흐름이 좀 부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좀 주목할 기회가 올까요? 콘텐츠주들은. 그래서 이제 콘텐츠라고 해서 아예 기회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쵸?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너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다시 기대해 볼 텐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텐트폴 위주의 작품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규모 자체가 큰 작품이 많이 들어와야 이익에서도 더 레버리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주들 뭐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보자 의견 주셨고 뭐 K 콘텐츠, K 컬처 선도하는 기업 아무래도 이제 CJ ENM이죠. 가장 큰 종합 미디어 업체인데 이 명성에 비해서는 또 CJ ENM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쯤 좀 봐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이제 CJ ENM이 다들 많이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EN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이제 당장 2분기부터는 1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분기에는 저희가 연결 영업 손실이 이 500억 원 맞아요. 규모를 냈기 예.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매출 부문에서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실적에서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티빙이라든지 아니면 피프스 시즌 1분기
1분기 때 각각 400억, 420억의 손실을 냈었던 회사들인데요. 예. 이번 2분기 때는 이제 뭐 티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이 많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피프스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 납품을 시작하면서 손실폭을 1분기보다는 조금 개선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엔하이픈이라는 가수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예. 1분기 대비해서 조금 실적에서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면 2분기 실적에서는 1분기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럼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CJENM도 좀 하반기 쪽을 좀 바라봐야겠네요. 바라보지만 네. E&M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희 2분기가 아무리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E&M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실적에서의 개선이 보이면 이제 주가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디어주 네. 대비해서 E&M은 이제 조금 더 시선을 앞당겨서 앞당겨서. 이번 2분기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엔터주랑 콘텐츠주들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먼저 엔터주에서는 좀 최선호주 어디를 꼽으시나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꼽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아까도 막 워낙 많이 올랐다고 네,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하반기 조금 더 업사이드를 저희가 기대할 만한 종목은 저는 하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선 단기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뉴진스의 컴백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아시겠지만 엔터에서는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큰 메가 IP들의 컴백이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예. 이제 뉴진스가 아직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팬덤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7월에 발매하는 앨범에서 저희가 조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이유 그 모멘텀이 있을 거라 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정국, 비, 이제 방탄소년단 개인 멤버들이 앨범을 내면서 앨범 매출과 같이 이제 공연, MD 같은 이런 부가 매출도 같이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예. 연간으로 실적에서의 상향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위버스의 구독 모델이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붙으면서 예. 없었던 매출이 붙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콘텐츠주들은 상대적으로 엔터주에 비해서 조금 이제 부진한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만약에 콘텐츠주 중에서 꼽는다면은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에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조금 더 시선을 앞으로 가지고 예. 오면 이제 CJ E&M을 CJ E&M.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 자체가 지금 이제 차트가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엔터보다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업황이 언제 돌아오냐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먼저 개선이 보일 만한 회사는 저는 이제 CJ E&M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부문에서 1분기 대비 좀 개선이 보이고 E&M 같은 회사는 사실 그동안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적에서의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예. 좀 주가는 반등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에서는 E&M을 추천을 드리지만 이제 예. 하반기로 조금 시선을 돌리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텐트폴 작품들이 많이 있고 이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그런 OTT 채널의 리쿰률이 상향이 보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도 하반기를 조금 놓고 집중해 보신다면 좀 예. 괜찮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 말씀하셨는데 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하이브 관련해서는 이제 BTS 잠정 활동 중단 소식에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뭐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IP가 참 여전히 하이브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절반 이상이 됩니다. 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탄소년단의 부재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중요한 IP지만 예. 이제 세븐틴, 뉴진스, 투바투, 르세라핌 그 밑에 있는 가수들이 생각보다 그쵸.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새로 그 보이넥스트 도어라고 하는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연말과 내년 1분기에 거쳐서 이제 미국 걸그룹이 또 데뷔를 준비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JYP가 A2K라는 미국 걸그룹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하이브까지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느낌에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엔터주와 콘텐츠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